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건물이 여기 옮겨왔나봐요. 바로 검찰청 바로 아래에 있어요. 변호사님들께서 주의하실 거는 근데 품위, 어린이집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대한변호사협회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8번 선관과 출구 나와가지고 대한변협에 직진해가지고 좌측에 오면은 검찰청 건물 아래에 징계 있어요. 개시를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징계 개시를 대한변협은 중단하고 징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갖고 지금까지 싸워왔어요. 이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못 찾아올지도 몰라요. 왔는데 그런 박지원 변호사가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에서. 그래서 바른자님께서는 그렇게 좀 발언해 주시고 오늘 발언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발언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발언하실 분은 백서스 미디어 클랜의 김정현 대표님께서 사회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별 평상시에 했는데 그야말로 엉터리 핑계 잡아. 아니 근데 원래 이게 다 세연에서 시작했잖아. 동하고 바꿨고 그다음에 강용석이 우리는 그거는 좀 얘기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참여 안 하죠. 생각보다 많이 안 왔네. 우리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가 조금 딱 건물이 이제 검찰청 바로 아래인데 나는 운 좋게 만났네. 저도 어르신이 이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또 저기 교대역에서 현수막 개첩하고 오니까 또 더 찾기가 어려워갖고 좀 여기가 박선희님 안녕하세요. 뱅구류님 감사해요. 뱅구류님 박선희님 감사해요. 변호사가 서로 제출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나라는 자유를 햇빛을 가려야지 좀 더 잘 나와요? 아니 이게 뜨거워지니까. 뭐 인용을 했는데 상관이 그거가 우리가 보기에 별것도 아닌데 후민지에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자세한 거는 저기 박지원 변호사 커뮤니티에 나와 있고요. 또 저 드보라 빛에도 커뮤니티에 그걸 올려놨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것 같아서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변호사가 이번 기회에 변호사들이 부정선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변호사들이 도대체 다른 거 해도 되는지는 몰라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부정선거 나온 그 변호사, 대표적인 변호사를 갖고 아마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징계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정부 대선 때 섣불리 투표, QR코드 미리 박아다가 저기 다음에 그건 피격되던 적은 뭐 자유공화당 소형투표 전화 앞두고 미리 박지원 변호사의 우파 대통령 공개가 되는 여기가
오늘 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내일이 또 8월 15일이라 거기에도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그래서 많이는 예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딴 때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오, 우파 선물님 아주 큰 거 갖고 오셨네. 부정선거 사형 깃발이 왔습니다. 네.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대구에서 부정선거 끝까지 발표했다. 너무나 어이없는 거를 핑계 잡아갖고 품위 유지를 핑계 삼아갖고 징계를 시켜달라니. 아니 변호사가 탄원서는 내일도 가서 받을 거예요. 저기 시자에게는 11시에 부탁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골목안이라서 수원에서 오신 애국 여사님은 정말 일찍 오셨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 있네요. 아유, 애쓰셨어요. 찾아오시느라고. 여기가 안쪽에 있어갖고 찾기가 어려웠어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거기 누가 하나 서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누가 안내는 하시는데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유인걸 어르신 가서 서 계시길 갑니다. 누가 계시긴 하는데 쭉 올라가세요 그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무만 잘 찾아갖고 여기 하루 밑인데 이게 대검찰청인가 뭐 그거야. 근데 여기가 아니 검찰청인가 그리고 좀 정확한 그 지도의 위치를 딱 해서 좀 어깨가 그렇게 해줬어야 돼. 조금 지금 어렵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애국자들 찐 아니면은 여기 안 오실 것 같아요. 이 더운 날. 대한 변호사 협회인데 다른데 지방 변호사 협회 갔다 왔지? 네. 예, 대한 변호사 협회는 여기 검찰청 이게 검찰청이죠. 검찰청 빌딩 바로 아래예요, 아래. 근데 여기가 이제 길이 막혀 있어요. 여기
검찰청 빌딩 예, 바로 아래. 근데 여기는 막혀 있어요. 예.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아, 여기 옆에 또 그 지방변호사협회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헷갈려갖고. 예. 아, 그것도 있다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분위기가 애들 지금 자리는 시간이라고 민원이 들어왔대. 아유, 애기들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가 잘 돼야 애기가 나중에 잘 되는데.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야 뭐 살면 얼마나 살아? 애들을 위해서 하면 성공해요. 응? 애들을 위해서 하면 성공한다고. 맞지. 진심으로 애들을 위하는 게 뭔지. 애들 잠시 잠 안 자도 돼요. 애들 잠깐 안 자면 밤에 쭉 자면 돼요. 우리가 장래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잠을 재우나? 낮도 아니고. 그러니까 밥이나 먹고 재우지. 거짓말해. 낮에 재워 밥 먹고.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뭐 재워? 진짜 웃기네. 성관이가 응? 품위유지를 이유로, 근데 품위유지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 징계하라는데 품위유지. 아, 저기 스테반 성판이도 늦게 오시네.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그 많은 변호사님들은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 않고. 그 중에 몇 분 중에 박지원 변호사님 같이 끊임없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는 분을 입을 막고자 선관위에서 징계안을 제시했잖아요. 너무 웃기죠. 변호사의 입을 막으면 뭐예요? 품위유지래요. 품위유지. 그러니까 변호사의 일상적인 거를 갖다가 품위유지로 걸어서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부터 국가바로 세우기 시민연합이 주최하고 부방대 국토본 고교연합 ROTC 구국동지회 등 여러 애국단체 연합으로 선관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직무행위를 품위 위반 행위라며 징계 요청하였는 바 그 부당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가 저기서 사진 좀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잘 안 보이네. 아, 저기 보이네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신 국가바로 세우기 시민연합 상임대표의 발언 및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명서가 약간 좀 긴 느낌은 있는데 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성명서가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명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팩트 있게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방송 외에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명서만 읽어도 사람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명서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사전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00% 승리하였고 미래통합당에서는 100% 패배로 나타났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완패하였고 미래통합당이 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선거와 본선거를 합산하여 개표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약 145석으로 99% 싹쓸이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통계학자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국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득표율을 수치로 계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약 27% 높게 전산 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조작 비율은 63대 36으로 그 비율이 수도권 지역인 경기, 인천, 서울 지역이 모두 동일하였습니다.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 147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모든 147개의 지역구에서 예외 없이 동일하게 63대 36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영화 전 통계학과 교수는 논평하기를 이런 결과는 동전 1000개를 150년 동안 던져서 동일하게 한 면만 나올 확률보다 더 희박한 것이며
미국의 선거 전문가 미베인 교수는 이러한 일은 조작을 해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4.15 국회의원 총선은 조작에 의한 선거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북두본, 부방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조직되어 거리 투쟁을 시작하였으며 후발 주자로서 기획목이 전국 조직으로 출범하였고 국가 바로 세우기 시민연합, 약칭 국바연도 순수 시민단체로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권력의 최상층부에 가감없이 진정서와 성명서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진실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특정 정치 세력들의 치밀한 기획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론화되지 못하고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공산주의 이념 집단인 문재인 정권이 방송과 언론을 철저히 장악하여 통제하였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가 언론에는 좀처럼 보도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음모론자로 매도당하였습니다. 언론의 외면을 받게 되자 부정선거를 알리는 시민들은 유튜브에 진실을 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나면 문재인의 장악된 구글 코리아가 유튜브를 폭파시켜 버리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둘째로는 문재인이 김명수를 임명하고 김명수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작용화된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면서 대법관들이 좌파 이념 집단으로 기울어져 좌파 정치 세력들과 강력한 권력의 카르텔을 이루고 최상층 포식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우파 법조 사조직인 민사판례 연구회가 문재인 정권과 거래를 하면서 법조 카르텔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송관위가 아무리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득표율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법조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와 우파의 탈을 쓰고 좌파와 권력을 거래하고 있는 민사판례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카르텔을 이루어 무조건 송관위를 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변호사들도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들 역시 대부분은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고 또 부정선거임을 알고 있어도 침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갑의 지위에 있는 판사들의 눈에 미운털이 박히면 의뢰 위치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보복적으로 패소 판결을 때릴 경우에 수입이 없이 평생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부정선거 투쟁하는 시민들이 박주현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등 여러분을 존경하고 응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법조인들과 변호사들이 4.15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몸을 사리며 살 길을 찾을 때 박주현 변호사 등은 정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부정선거라는 부류에 눈 감지 않았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등은 4.15 부정선거의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목격했고 증거들이 넘쳐나는 것을 보았으며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구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3구 대선에서도 어마어마한 부정선거 증거들을 목격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그것들에 대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며 책임자인 선관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선거 무효소송의 소송 대리인이 되어서 불효를 밝혀내고자 지금까지 정의의 길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불효에 맞서 정당하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온 박주현 변호사를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걸어서 대한변협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유하건대 강도짓을 하는 강도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강도야 하고 이웃에게 소리쳤다고 합시다. 그러자 그 강도가 강도야 라고 소리친 이웃사람을 경찰에게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로워야 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조폭과 같은 막가파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을 질타하고 정의를 대변하여야 할 법조인들과 변호사들의 양심과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슬픈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변협 회장님과 징계위원회 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의 특징은
규범의 파괴, 건전한 규범의 파괴, 도덕의 파괴, 상식의 파괴, 공정한 법 집행의 파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파괴되어 만연한 상황입니다.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한 것을 쓰다 하고 쓴 것을 달다 하는 세상입니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이 악인으로 매도당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라는 증거를 목격하고서 다수의 법조인들처럼 차마 그것을 모른 체 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의의 편에 서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외쳤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는 자기 양심을 배반하지 않고 고통이 따르는 정의의 길을 택하였고 정의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부디 박주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및 조사를 철회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려고 고군분투해온 박주현 변호사에게 표창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론권을 억압하는 선관위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시대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2023년 8월 14일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 회원 및 20개 단체 회원 일동 대표 김영신 이름으로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와 그 진행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선관위에서 1차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그 징계 청구를 한 것을 1년 6개월 전에 청구한 것을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위원을 3차례나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례나 바꾸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것이 통과가 돼서 지금 대한변호사협회로 내부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박주현 변호사가 품위 유지를 위반한 그런 정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징계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께서 오셨는데 직접 USB 안에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담아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상당히 많은 양의 부정선거의 증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서 과연 박주현 변호사가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 변호사로서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일부 초청 연사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7분 내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스데반 국가위원 상임 고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 무더운데 이렇게 한 40여 명이 나와서 진리를 위해서 외쳐주시는 우리 소수의 애국민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발위원은 작년 7월부터 감사를 비롯해서 용산과 그 다음에 이국 법조계, 사법부 그리고 한 법무장관, 과천시 이 모든 것을 아주 급소적인 것만 찔러서 정의를 구현시키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 한 건으로서 우리 박주현 변호사께서 저희와 같이 이 무더위와 또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같은 변호사의 그 협회라는 곳에서 오히려 시간을 질질 끌다가 조사위원이 3번씩이나 바뀌고 그 조사위원을 오히려 우리들이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사위원은 나와라.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법부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청장
기타 등등의 법을 관할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감사원과 아울러 정말 3%의 소금과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3%의 그 소금이 저 바닷가에 짠물을 일으켜서 우리가 생명수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호흡의 근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진리를 저버리고 소금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아스팔트에 쏟아부어서 우리들이 발로 짓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는 들으십시오. 정말로 공의와 정의와 모든 법을 위해서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진정으로 법의 엄미함과 법의 숭고함과 법의 법치적인 것을 오히려 공정하게 해 나가야 될 때만이 그 법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이고, 자연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거기에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지면멸하여 박지원 변호사를 고작 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양복 입은 사람의 그 먼지 하루살이 하나 묻었다고 그것을 치리하겠다고 조사하는 그런 회계망측하고 이상하고 웃기지도 않는 일들을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벌이고 있다니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지난 정권의 소아무개 정권의 하수인입니까? 그런 것 아니면 같아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나온 변호사의 대변인이자 협회입니까?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점을 보여주시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많은 좋은 연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서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노네입니다만 지금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6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에 단체 관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이고 뭐 경기도하고 뭐 어디고 지금 뭐 많은 그 모색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저는 스치는 뭔가가 있습니다.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그들이 과연 경제 발전 아니면 여행, 단체 이런 것만 모색했을까요? 우리는 심중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 자유를 잘 살펴서 대한민국을 방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 숭화항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성철입니다. 박지영 변호사님은 저하고 같이 부정선거 투쟁도 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소송에서 많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4.15 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16대 대통령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그 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된 판결을 부정선거를 공정선거로 판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국민들은 모르게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부정선거가 가라앉지 않고 더 확대돼서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가 20년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협회라는 단체에서 더구나 법률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에서 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변호사협회에서는 반성할 일입니다. 변호사협회 직원 그리고 대표에게 전합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노적인장을 두 번 하면서 부정선거를 내 눈으로 봤고, 그리고 중앙선관위 공문으로 전다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인터넷에 다 공개해 놨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보시면은 박지영 변호사한테 변호사협회가 박지영 변호사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전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인권 탄압했는지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국가기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정교가 명확하면은 그런 행위는 죄를 받지 않습니다. 즉 법률용어로 조각되어 버립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협회에서 그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박지원 변호사를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주의 나라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인권 탄압하는 경우는 이 나라가 끝이 왔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무가내 경찰, 검찰에서 연행해서 구속을 시켜 왔습니다. 저도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복무하니까 재판을 2건 명예훼손죄로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압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말하는 자들을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반성이 되지 않고 자정이 되지 않으니까 심지어 변호사를 징계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이런 행위는 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 정부와 이 법원 그리고 기타 검찰 등 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타도를 해야 하는 새로운 국민에 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개념에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고 부정선거 핵심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내부 고발자,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이 선거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 이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께서 이미 16대 대선부터 부정선거가 있어 왔다고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가장 대규모의 큰 규모의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중앙선관위의 어처구니 없는 징계 청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전 노조위원장 내부 고발자의 증거 자료를 철저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사랑 작가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지금 60년간 지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데, 그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독재입니다. 독재. 지금까지 지금 60년간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았던 지금 선관위가 선관위의 주 업무였었던 선거 관리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이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신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을 하고서 정작 지금 견제받고 조사받아야 될 본인들의 별게 다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소쿠리 선거 하여튼 살다 제가 지금 별거를 다 보고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수사를 해야지 된다고 지금 박지원 변호사를 지금 징계를 해달라고 했는지도 내가 의문스럽거니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이 대한변호사협회도 참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50억 클럽 거기 지금 누가 나옵니까 지금 권순일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놈은 지금 징계조차 못하고 버젓이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그 놈이 지금 그 변호사 여러 가지고서는 BBQ인가 그 사장 지금 대법원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재판 뭐죠? 그 정관예우로 지금 그거 맡아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놈들자 지금 징계를 못하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썩어 빠진 권력인 그런 변호사는 징계도 못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는 거에 대해서 올려보내는 놈이나 올려온 것을 가져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모이는 놈이나 저거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 변호사협회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누가 있어야지 지금 살아가는 겁니까? 아 국민이 있어야 자기네들도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지원 변호사 아니 도대체 뭘 잘못을 했습니까? 국민을 대변해가지고 지금 견제 감시하고 지금 국민이 지금 국민의 한 주권에 대해서 지금 감시 감독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져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가장 제일 중요한 건 50억 클럽은 왜 그 징계조차 못하고 막말한 민주당의 변호사들은 왜 하나도 징계를 못하면서 이거 가져가지고서 지금 법석을 피우고 있는 겁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국민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최근에 보니까는 수년 만에 지금 여행이 지금 뭐죠? 중국 그 여행이 지금 다 열려가지고 제주도로 어디로 지금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그래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중국 댓글부대 지금 개딸들 이거 얘네들 지금 IP 추적도 못하고 지금 오마이던가 뭔가 그 중국 공산당 댓글부대 같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 하필이면 총선 앞두고 얘네들이 지금 물밀듯이 무슨 여행 빙자해가지고 왜 중국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 정부에 가만히 있다가 왜 윤석열이 갑자기 이뻐졌습니까?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가지고서는 그 여행도 갑자기 풀어주고 그 난리를 합니까? 이거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의 추측이고.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지금 박지원 변호사 이거 만약에 그대로 그 성관이가 선거 관리를 해야지 되는 이 일개 성관이가 올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징계를 한다면은 국민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저는 여기서 경고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국민 주권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 카르텔을 조성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연사분들께서 너무나 중요한 정보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우리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조성익 고교연합 신일 대광고 대표님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나라대 기미 고교연합 대광고 대표 조성익입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맞습니다. 부족이 반대로 오히려 박수치며 떠드는 것이다. 부정선거한 범죄자 부정선거 관리위원회나 부정선거 주탄 최전선에서 싸우는 선봉장 박주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해서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북거이다. 중앙선관위에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왜 부정선거인가를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집행정지, 참고 대선 소풀 투표,
QR, 호주 사용 등 각종 부정선거의 예우를 미리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장난을 쳤는지 변호사의 품위유지 위반 여지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요청이라니 이는 박주현 변호사가 중앙선거위를 부정선거 행위자로 고발했다고 복수심의 보복으로 하는 후한무치한 짓이다. 변호사가 법정에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것이 문제라면 변호사는 어쩌란 말인가? 박지현 변호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이 3번이나 변경되었고 최근 선관위가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이 사회적 공론화되어 굳이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조사위원이 답변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하여 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사위원이 오히려 징계격이 아닌가? 중앙선관위가 증거 자료도 삭제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실로 정말로 어이가 없다. 중앙선관위가 장난치는 것은 엎어씌우기로 해코지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징계는 부당하니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끝까지 절차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맞습니다. 구호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이로 부정선거 규명을 위하여 앞장서온 박주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및 조사를 철회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복은 분투에 해왔기에 이에 표창하라. 두 번째, 박주현 변호사에 대한 불법 부당한 징계를 깨부수고 절차적으로 수호하자. 세 번째, 정의를 위하여 투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병영 선교단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하라 그래. 중간에로. 네, 부정선거 두산 시민단 오경영 단장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에 속해 있는 변호사의 부당한 징계 요청을 즉시 철회하고 협회로서 책임있는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박주현 변호사를 지목하여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한 중앙선관위의 징계 요청을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대로 수용하고 이를 검토하는 행위는 박주현 변호사의 품위 문제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적 결격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관리위원회로 변제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과 고발을 이어나갔지만 법원과 선관위는 이를 뭉개거나 지금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가지만 질문합니다.
첫째,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모릅니까? 네, 들어는 보셨습니까? 도대체 품위 유지를 들먹이며 징계를 운운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떳떳한 법조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둘째, 변호사이기를 포기한 부정선거에 거지. 관심도 없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혹시 선거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하면 법원은 180일 안에 재판을 실시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알고 있습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민경욱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인천 연수울 선거 무효 소송은 27개월 만에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180일, 약 6개월 안에 무효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대법관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를 어기고 27개월 만에 패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선거 부정을 둘째치고 본인들이 법을 지켜가며 판결을 해야 하는데 대법관들이 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으로서 이를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판결문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의 결과에도 모른 척하고 스스로 비전문가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품위 유지 위반은 당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품위 유지란 어느 직업이나 단체의 전문적 품격에 맞는 행위로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행동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과 선관위의 불법을 방조함으로써 오히려 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국민이 사건을 위한 대리인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며 의뢰인인 우리가 징계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소송에 얽혀있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인 선관위가 상대 변호사의 품위를 들먹거리며 징계를 요청했다는 이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인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가 그것을 구구절절 설명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쟁쟁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게 차라리 우리가 크레파스로 형형색색 자세히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장차 자신들에게 불어닥칠 법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그 조급함이 결국 그 운명을 북촉할 뿐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권한으로 일개 개인인 박주현 변호사에게 과시하고픈 마음은 잘 알겠으나 범죄자로 지목된 처지에 누가 누구를 징계하라고 요청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한 선관위의 뜻을 받드는 행위로 그야말로 변호사협회로서의 품위가 실추되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의 앞에 성실했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분명 대한변호사협회로서 명예롭지 못한 결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박전 변호사와 같이 능력과 성실과 열정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보석과 같은 인재를 알아보시고 협회로서 그 본분의 역할로 박전 변호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속히 중앙선관위가 요구한 박지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을 철회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타 기관에 휘둘려 협회 스스로 품위가 손상되는 일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어서 고교연합 양정고 대표 신익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고교연합 양정고 대표 신익순입니다. 그 품위 유지가 뭐냐 해가지고 이 저 변호사 그 규정이 있습니다. 24조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4조 품위 유지 의무 등 해가지고 1항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데 우리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5년에 이 아름다운 강산 대한민국이
이 자유민주주의가 저기 부산 하구까지 밀렸다가 간신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이제 대구를 지나 구미회관까지 와가지고 아직 추풍령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왜? 전교조, 언론노조, 저기 선관위, 대법원 모두 좌편향적이다. 그리 추풍령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 중에서 선관위가 제일 큰 악산입니다. 노태악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노태악이 누구냐? 사정선거에서 투표관리단 도장이 없는 백지 투표지도 유효 투표지라고 판정한 놈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5개월 전에 신문 인터뷰에서 시스템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그래, 이 말대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인위적으로 했단 말이다. 어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선언이 지었고 부편 신주도 그자의 보좌관이 요새 간척질 해가지고 미사일 어디 있는 거 다 북한에 받쳐주고 그런 선언이 지었고 사전선거에서 이틀 동안 7,000장이라는 비닐장갑 끼고서 했는데 나중에 얼마 나왔냐? 18,720표가 나왔다. 그 차이 11,720표는 누가 선거한 것이냐? 귀신이한 것이냐? 그래, 몽달 귀신이냐? 천하 귀신이냐?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단 말이다. 또 하나, 영등포 1구에서는 134세 넘은 돌아가신 분도 투표했다. 100세 이상 돌아가신 분도 46분이나 투표를 했어. 그리고 저기 어디 양산 어디는 사전투표에서 그 도장이 모두 그 질비를 해가지고 모나미에서 일괄 발주해가지고 다 사이로 총선을 치렀는데 8.5mm가 나왔다. 그리고 매번 저기 재검표 깔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화폐 신권과 같은 빡빡한 투표지가 3,000장씩이나 나왔어. 이런 것을 저지른 놈이 선관위 노탁이란 말이다. 맞습니다. 근데 뭐 어떻다고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은폐하지 않고 다 진술하고 있는데 뭐가 어떻단 말이냐. 국민은 분노한다. 뭘 지게 해. 당장 때려쳐. 그래. 그래서 4월 10일, 내년 4월 10일, 이 자유대안이 빨갛게 물드냐,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절대 절호의 순간에 있다. 그 안에 2020년 4월 10일, 내놈이 있어. 이놈만 잡아주치면은, 사이로 내년 4월 10일 부정선거는 없어요. 양정철이 이놈은 중국 공산당과 안보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나라를 아주 뻘겋게 만들려는 총기획을 한 놈입니다. 또 조근영이 전략기획실장, 그는 사전선거에서는 단일투표에서는 우리 여권이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주장으로 36대 63으로 아주 그냥 서울, 경기, 인천 해가지고 59석을 도둑질한 조작감을 만든 놈이야, 그 놈이. 또 누구야? 조회주. 문재인 대선 캠프에 2번씩이나 있어가지고 김밥을 얼마나 잘 말했는지, 터지지도 않았는지 4.15 총선 때 거기서 총괄 디지털 부정을 처리된 놈이야. 또 한 명 있습니다. 천하의 잡놈, 이재명한테 50억 받아먹은 놈, 권순일이 이놈이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을
수사하라 구속하라 해도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체포해야 되겠습니다. 대한 변호사님, 우리가 그들을 체포하는데 도와주십시오. 구호 외치겠습니다. 양정철, 조혜주, 권순희, 그 다음에 이근영, 체포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똑똑한 우리 시민 대표분들께서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오늘 너무 공유해 주고 잘들 계십니다. 하신다. 네, 지금 기자회견을 신청하고 계신 지루하지 않게 정말 시청자분들께서는 잘하시네요. 영상을 많이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몇 개 갖고 와. 나 황교안 전 총리의 다섯 개는 정책 갖고 와야 특보를 지낸 송서구 교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한 말씀을 하려고 그러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솔창게 더운데 와보니 이제 대부분 안면이 있는 분들이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께서 이 더운 날 그 식지 않는 애국 정신에 대해서 제가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주현 변호사를 알고 지낸 지는 이제 한 10개월 남짓 됩니다. 여러분들 다 박주현 변호사들 아시죠? 네. 혹시 박주현 변호사가 언짢은 표정을 짓고 얼굴을 찡그린 표정을 짓는 그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좀 아는 척을 하고 교만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보니까 가끔씩은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게 귀찮다고 대충 퉁명스럽거나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몇 번 했어도 박주현 변호사는 언제나 성실하게 진짜 진지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박주현 변호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모습도 그에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은 몇몇 품이 있는 변호사들을 알고 있는데 박주현 변호사가 몇몇 품이 있는 변호사들에 비해서 결코 품위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재판부에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징계 위반을 한다는 것, 이게 좀 말입니까? 이건 황당함을 넘어서서 어처구니 없어서 오히려 그 창의성을 높이 평가해서 상을 줘야 하는 거 아니고 이런 황당해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법의 정신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들었습니다. 징계를 한다 그러면 징계 대상자를 불러서 성명할 기회를 주고 혹시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일은 없는지는 이른바 법과 정의를 다룬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어떤 단체보다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조사위원을 3번씩 바꿔가면서 선관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멀쩡한 사람을 그걸 또 얼토당토하는 품위유지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예.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이라도 다수라도 한때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좀 나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협회답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과오를 깨닫고 다른 길로 되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은 오늘 갑자기 발언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에서 기자 활동을 하다가 과거 이제 넥서스라는 채널에서 국제 정치 이슈를 다루던 유튜브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박주현 변호사가 이 법원에서 투표지가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이 투표지 보관함에 구멍이 뚫려 있고 보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커뮤니티에서 공유한 그 내용을 보고 부정선거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시작으로 그 구리시 선관위에서 전자개표기를 보존하지 않고 빼돌리려고 한다라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은 민경욱 전 의원의 6.28 재검표 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천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감독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는 그 투표지에 투표관리감독관의 도장이 없고 일장기처럼 뭉개져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투표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6투표소의 투표 인원이 2,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었는데 이 발견된 일장기 투표지의 개수가 자그마치 1,000장이 넘습니다. 저는 당시 그 재검표 때 그 재검표 현장이 1박 2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루를 꼬박 밤새워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에 기자 훈련을 받았던 그 언론사 기자로서 제 기자 윤리, 기자 정신을 걸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밤을 새워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모두 다 기록을 했고 다 적어두었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됐었던 투표지, 사실상 무효표로 선언이 돼야 되는 이 투표관리관 감독관이 찍혀있지 않은 1,000장이 넘는 그 투표지를 모두 유효 처리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법관, 천대엽과 같은 그런 대법관들의 정신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간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대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임시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제도라는 것은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증거로 모두 드러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거꾸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얼토당토한 얘기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선거를 20년 넘게 획책해오고 이것을 대규모로 일으켜서 이 대통령 선거도 부정하게 당선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300인의 국회의원 자리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까지 모든 영역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사람들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 카르텔을 위해서 당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가 도둑질을 당하면 사실상 나라 전체가 도둑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둑질 당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법관, 선관위,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정치인들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도둑질 당한 나라를 되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시민 대표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이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나와 계시는 시민 대표분들과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기자회견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오늘은 이 자리에 정치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 순수 시민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과거에 진보 진영에 있었던 분들과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 모든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자회견은 어떠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너져버린 국가의 공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순수 시민들이 모인 자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더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멋지게 봐주신 백서스 클랜 대표님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자회견 다 끝났습니다.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초청 연사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허스테반님, 한성천님, 김사랑님, 조성익님, 오경영님, 신익수님, 김정현님, 그 다음에 오늘 환경캠프의 정책특보를 맡은 송소구 교수님, 그리고 스카이델리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유튜브들, 더운데 유튜버들이 활약이 최고 큽니다. 우리 유튜버님들에게 큰 박수 한번 돌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신라 샤브에서 먹겠는데요. 유튜브님들은 100% 오늘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언하신 분들 100% 대접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은 50% 대접하겠습니다. 50%는 여러분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권을 낼 테니까 식권 한 장이 절반 값이에요. 그거를 내고 절반 여러분이 하고, 그 다음에 유튜버님과 발언자님이 2장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돈 안 내는 거예요. 식권을 우리가 식권 숫자대로 우리가 돈을 내겠습니다. 우리 임원 몇 분이 돈 냅니다. 임원 세 분이 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 임원들도 돈이 없어요. 이거 개최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요 현수막값 뭐 해서 우리 돈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식사까지 우리가 대접을 다 하지를 못하니까 50%만 대접을 하도록. 그러나 유튜버와 우리 연사들은 돈 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고생 많이 하니까 제가 100% 내고 다른 분들은 50%. 혹시 감동이 돼서 뭐 식사를 조금이라도 후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재경 사무총장님께 전화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경 사무총장 잠깐 찍어보세요. 고생 많습니다. 네, 우리 이재경 사무총장님에게 연일 그냥 고생하시는 우리 이재경 사무총장 큰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네, 여성 우리 잔다르크입니다. 부정선거판의 잔다르크. 우리 드보라님과 함께 부정선거판의 잔다르크. 국가연의 최고의 잔다르크 두 여전사. 현수막도 직접 개첩했어요. 네, 이 현수막을 직접 자기가 달고 다녀요. 오늘 또 2개를 달았습니다. 스스로. 네. 우리 이재경님하고 드보라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쪽에 저 유튜브 오른쪽이 드보라님입니다. 여전사 2분. 예. 그러면은 식당은 저 아래를 직진해서 우측으로 가면은 그 주유소 밑에 경사진데 신라 샵이라고 있어요. 거기 비빔밥입니다. 그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도 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가시죠.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오늘도 성명서하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성명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에 네. 성명서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님들 여기 오시기 바랍니다. 신정의 TV 김동명 위원장님, 잘물결님, 김사랑님 애플왕 이렇게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백서스 클랜에서도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한데 저도 사실 여기를 오늘 처음 왔어요. 대한변호사의 협회. 여기 이렇게 많은 변호사 협회가 저쪽에도 있어요. 네, 거기는 지방변호사의 협회. 근데 어쩌면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자기들은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뢰한다고 하면은 맡을 건지 정말 기가 막혀요. 여기에서 징계를 내린다면은 대한민국은 완전 사망이에요, 사망. 또 우리 수원에서 오신 저 까만 옷 입으신 분 정말 항상 많이 오시는데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어요. 아까 제가 8번 출구에 있을 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 오늘 연사들이 다 보석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어요. 받으셨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잠깐만, 우리 이재경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지팡이까지 오신 분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잘물결님 오늘 특별히 또 직장을 쉬시고 오셨습니다. 오늘 성명서 전달하러 갑니다. 예, 성명서 전달하러 갑니다. 예. 성명서 전달하러 갑니다. 나 이것 좀 부탁해요. 이거.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가볼게요. 지금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아무도 없대요. 직원이 있어요? 네. 그러시구나. 아무도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지금 점심 시간 한 15분 네. 연매를 지금 먹어가지고. 물을 먹고 그럼 점심 먹고 돼야 돼. 식사하시고 그리고 몇 시간 하는지 여기가 3층이거든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되어 있답니다. 굉장히 뭐 귀한 것들이 많이 전시됐네요. 다 값이 나갈 것 같은 것들이. 제가 내리면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상해시에서 중국 뭐 이런 데서 막 기증했네요. 중국에서 특히 많이 했네요. 기증을. 예, 중국에서 많이 기증했다는 거 보니까 조금 색깔이 조금 그러네요. 우리 신정혜님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와. 너무 고마워. 어쨌든 우리 한성천님 오늘 너무 발언 잘했어. 오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하네. 너무너무 오늘같이 나 발언 이렇게 잘한 거 처음 봤어. 각자 같은 거 같으면서도 색깔 조금씩 다르. 아유 오늘 진짜 있어요? 예. 그러셔? 아유 오늘 진짜 발언도 하시고 사이도 보고 너무너무 오늘 너무 잘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예. 오늘은 진짜 다 잘했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내가 보기에 최고 잘했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 가보시고. 예. 저기 김사랑님 빨리 어서 들어와 2층으로 와. 2층으로 오라 그래. 2층으로. 일로 와봐. 2층 지금 이때 있어요. 안내팀이 있대. 안내팀. 그러면 다시 이것만 찍어요. 방송을 끊어버려가지고. 오늘 합시다. 우리 끊었어요. 그래? 그럼 젓가락. 저도 끊어버려가지고. 일단 하는 차. 여기가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의가 여기는 있고요. 그냥 영상으로만 해놔. 니꺼 영상으로만. 이렇게 공정한 저울이 도대체. 이거 끊으면 되는 거야? 지금 한번 시도를. 그 연동 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연동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짜증나고 뭐 안 되려고 그래도 뭐 하루 종일 안 되네. 변호사들이 과연 정의의 편에 서 있는지 정말 지루한 감 하나도 없더라니까. 여기 이제 주소랑 다 넣었으니까. 종이 없습니까? 종이 있으면 한 장에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이건 반드시 사실은 종이랑 너무 많아가지고 USB에 담았어요? 예, USB 담은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한상천 노조위원장님께서 USB에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자료를 다 제출한대요. 잘 됐어요. 좀 모르는 변호사님들 이번에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돼서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장로 한바퀴님 유튜브 감사합니다. 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탄원서 국가바로세우기 시민연합 약진 국바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 수신 경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심의위원 대한변협 고문 및 자문위원 징계 그 심의위원이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바로 징계 처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왔어요. 예. 징계위원회가 있죠. 징계위원들 이번에 진실을 진실을 알고 바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위원들. 그러니까 징계위원이라면은 변호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더 엘리트라던가 뭐 더 명망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결과 보고 우리가 집회를 계속 할 거니까. 예, 앞으로 이거 보고 우리가 앞으로 또 이곳에서 기자회견 내지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하면은 이걸로 끝이고요. 제발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성천님이 오늘 그동안 그 자료 선관위의 부정선거 자료를 USB에 담아서 제출합니다. 예, 아마 이런 거는 처음이죠, 아마. 예, 그동안 감사원에서 했지, 감사원. 감사원에서 USB 전달했어요? 예, 저희들. 감사원에서도 USB 전달했답니다. 맞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거짓과의 전쟁에서 정말 우리가 완전 선점을 차지하고 이 변호사들이 진심으로 거짓을 밝히고 정의의 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성천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님이셨습니다. 조사도 제가 승낙합니다. 네, 조사도 여기서 승낙하시고. 조사를 하려면 제가 언제든지 와가지고 네, 완전히 20년 됐죠? 넘었죠? 번호 지금? 넣었어요?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넣었어요? 번호 넣어야지. 번호는 네, 번호 넣어야지. 연락을.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님이 이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나라를 살리는데 그 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뭐 응하고 전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전달될 줄 믿습니다. 고생하셔요. 그래도 다행히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한변호사협회. 우리 보통 사람은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변호사협회가 살면 깨어나면 전 국민이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님이 그동안 자료를 모았던 거를 USB로 전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와 이래로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김사랑님도 올소시도 맛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오늘 30명 넘게 오셨어. 많이 오셨습니다. 한 40명 오지 않았을까? 오늘 더운데 고생했어요. 아유, 예. 어지러워갖고 좀. 그러니까 몸도 안 좋은데도 우리 신정혜님 오셨어. 20명이나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홍보 막 그렇게 많이 안 했네. 예, 저는 그냥 많이 안 와도 뭐 우리끼리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근데 보니까 확실히 사람이 만화 영향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 자정까지 또 돌렸어요. 할인호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 다 올리셨어요. 제가 안 하려다가 밤늦게 자정 그 무렵에 또 내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눈총동 받았습니다. 저더러 뭐 해외에서 주소가 해외냐 뭐 이런 말까지도 들었는데 이게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나 기자회견 가서 오늘같이 보석 같은 말씀 전한 분들 처음이야. 아니 오늘 정말 오경영 씨도 너무 어쩜 그렇게 은쟁반에 금구슬 같은 그런. 아니 나 오늘 너무 속 시원했어. 아니 다 잘했는데 오경영님
마지막에 콱콱 다 찍어. 아니 너무너무 아주 앞으로 창이 그렇게 해요. 너무너무 오늘 같이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다 잘했어요. 진짜 오늘은 누가 나 정말 오늘 한성천님 또 USB까지 또 갖고 오셨고. 그거 지금 제출한 거죠? 네, 예, 예. 우리 사랑님 또 워낙 유명하고 근데 잘하셨고 오늘은 진짜 한 사람도 조성익님도 마찬가지. 다 아니 쫓아다녀 보니까 KBS, 부정선거 다 쫓아다니서 사람 사랑님은 진짜 여기저기서 갈 때도 많은데 오늘 여기 특별히 오신 거예요. 아니 난 진짜 오늘 너무너무 나 오늘 같이 속 시원하고 지루하지 않은 거 처음이야. 이 더운데. 아니 어쩜 그렇게 한 가지 주제에 색깔이 다르면서 이렇게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또 본인 한번 의사라네. 이름 좀 얘기해줘요. 네, 저는 윤정순이라고 합니다. 네, 항상 또 애국 집회 열심히 오셔요. 멋진 모자 또 쓰고 오셨네요. 제가 그 국바연 첫 번째 만남부터 감사원에 함께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조금 쉬시다가 네, 다른 이번에 곳에 이제 좀 바쁜 일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또 감사해요. 함께하게 예, 되고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예. 예, 어머, 오늘 오신 분 정말 한 분 한 분 또 지팡이까지 짚고 오신 분 있어. 어디서 오셨어요? 강서구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셔요. 강서구에서 오셨대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퍼서 날라야 되겠어요. 오늘같이 연사도 좋고 내용도 좋은 거 정말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들이